한 주 지난 사이 또 메가톤급 이슈가 좀 터졌습니다. 저희가 좀 오늘 주요하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던진 이슈죠.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이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김포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 뭐 하남, 뭐 여러 지역에서 다 난 서울 시민 되는 게 소원이에요. 진짜 일산도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96년도부터 경기도민 돼가지고 서울 시민 되기 위해서 그동안 한 30여 년 가까이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계속 경기도민으로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의 이제 얘기가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거를 위한 수도권 주민 편입 특위를 발족을 시켰고요. 원래는 TF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 거대한 이슈다 보니까 특위로 격상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약간 애매한 입장을 표했고 지금도 약간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게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조금씩 의원들별로 단체별로 반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 요 구상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김 작가님 먼저. 이걸 얘기한 화자가 김기현 대표죠. 울산이 지역구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부산, 울산, 경남이 지난 6년간 추진, 6년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꽤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왔던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건설을 최종적으로 찢은 게 작년 10월이었거든요. 네. 이유는 부산이 우리 거를 다 빨아먹을 것 같아서 라고 해서 울산하고 경남이 반대를 하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지방의회를 합치는 형태의 연합정부를 하다가 그럼 이제 국가에서 국고 지원이 몇십조가 나오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국민의힘이 3개를 다 장악을 하니까 바로 계약서 찍고 파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역 중에 하나가 김기현 의원이고 물론 지방자치랑 국회의원이 다르긴 한다면 같이 역할을 해놓고 갑자기 김포에서 메가시티를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메가시티도 아니고 김포 5호선하고 골드라인 설치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를 꺼냈다가 보수 언론이 이걸 어떻게든 메꾸려고 메가시티론을 끌고 나와서 논쟁이 시작됐는데 논쟁은 전 좋습니다. 이건 되게 할 얘기가 많으니까 좀 이따 더 하겠지만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여당이 너무 모든 이슈들을 너무 쉽게 테이블에 올린다는 점에서는 좀 걱정이에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데 그냥 총선용으로 탁 던진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 김포 이렇게 하다가 뭐 딴 데서 그래? 그럼 뭐 하남도 하고 뭐 광명도 하고 과천도 하고 고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그림은 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자고 하면 안 돼. 안 돼요. 큰 그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야, 그거 안 되지. 전문가 공청회, 토론회,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윤석열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좁혀 들어가야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김포 합치자 그랬다 갑자기 전국을 메가시티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건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슈를 먼저 던져가지고 여야 뭐 전문가들 합의와 논쟁을 통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세밀하게 그냥 뭐 몇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정치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불쑥불쑥 던지면 이 무책임한 행정부, 이 나쁜 놈들 이럴 수는 있지만 이슈를 던져가지고 그 이슈를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하겠다라는 것 이거는 나빠 보이지 않고 민주당은 뼈아프다. 민주당이 그동안 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야 윤석열 정권 부정평가가 높지 그거 가지고 우리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어. 그런 안이한 생각을 좀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러한 이슈를 던져가지고 논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상대는 야구 선수인데 저는 축구를 잘해요. 그러면 축구 경기장으로 상대를 이끌어내야 내가 이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기본소득 꺼낸 이재명 당대표.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이 잘 됐네, 잘못됐네, 기본복지가 잘 됐네, 잘못됐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천우 울타리에 그 안에서 놀았었거든요. 본인들이 먼저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이슈를 끌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지금 뼈 아프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이슈를 빼앗긴 거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왜 너희들 체계적으로 왜 검토하지 못했어? 이거는요 지금 앞으로 정치권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이에요. 네.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느냐에 그러니까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 문제라니까요. 이미 이슈를 던진 걸로 됐다? 네. 그렇게 던져가지고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도 김기현 당대표가 앞으로 리더십으로 보여줘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오세훈 시장이 네. 서울에 있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우리는 반대야. 이래버리면은 김기현 당대표는 상당히 망신당하는 거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확 찬성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보니까. 되게 네. 거부감이 있고 반감이 있고 네. 이건 우리가 반대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입장인데 네. 그런 여권 내에서부터 이거 뭐야 잘못됐어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여야 간 협상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야당은 그러겠지. 아니, 너희들 진영 내에서부터 합의해와. 네. 당신네들 서울시장이 안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성 없잖아. 서울시장 설득해와. 이러면 이제 민주당 주도로 가는 거죠. 네. 근데 만약 여권 조율이 끝났어요. 대통령실, 서울시 다 뒷받침하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수도권 근처에 있는 중소도시의 당협위원장, 네. 국회의원 출마자들, 그리고 현직 의원들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입장 되게 곤란할 거란 말이에요. 네. 고향지 주민 대부분이 야, 우리 서울시로 편입되는 거 좋아. 그런데 김성애 소장님이 민주당 내가 당협위원장이니까 나는 반댈세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민주당 후보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안건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 이슈가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도권 메가시티라는 게 과연 맞냐.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를 했고 또 정부는 어제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는 뭔가를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이걸 하는 것과 윤 대통령이 발표한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 균형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 괴리 없어요. 약간 같이 이런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괴리가 없나요? 같이 어떤 가는 면에서? 거죠. 그러니까 각 그 도별은 그 도에 있는 중점 광역시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시하고 경남은 뭐 창원 아니면은 광주, 호남은 광주, 뭐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이런 식으로 광역시티를 만들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광역시에 특화된 산업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여러 중소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한다고 해서 지방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포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당대표랑 얘기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배치가 돼? 모순이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오늘 거점별로 한 것도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었고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찾아본 거는 MB 정권 때도 5+2 지방발전 공약 이것도 다 계획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균형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했으니까 그때도 분명히 이러한 거점 도시별 발전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의 일환이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수도권을 더 넓히는, 서울을 더 넓히는 것과 지역균형 발전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메가시티가 뭔지를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잠깐만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병원을 전국에 다 만들자. 못 만들어요. 병원이 수지타산 안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산 중심에다가 대학, 병원, 그 다음에 뭐 여튼 그런 뭐 문화 편의시설 이런 걸 다 만들어요. 네. 그럼 지방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병원을 조그만 병원 여러 군데 만들자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모든 게 해보니까 뭐 지방으로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다 잘 안 됐어요. 신도시 만들자 실패했잖아요. 네. 안 되니까 부산을 일단 몰아. 네. 부산에 대신 모는 대신 각 지역에서 부산으로 들어가는 직행으로 열차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망을 구성하는 겁니다. 도로랑 해서 돈을 들여서 잔뜩 들여서 멀리서 들어오게 하는데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시티에서 핵심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 교통의 편이 뭐 안 막히지 않게 혹은 이제 고속철도를 깔아서 내부까지 진입하는데 30분 안으로 만들면 공간이 압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울산, 부산, 경남에 퍼져 있지만 이게 압축되어서 필요한 시설들을 중간에 몰아놓고 여기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순환교통망까지 건설하는 게 이제 메가시티의 기본입니다. 이걸 만들면 동네 지방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네. 이게 집중이 되니까 이런 식의 투자가 가능해서 제2의 수도권을 건설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걸 김경수 지사가 얘기를 하고 이제 마강래 교수가 책에서 썼고 그것을 가지고 경상도가 이걸 했던 거예요. 네. 그땐 심지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교차해가면서 집권을 하고 같이 하던 식의 이걸 다 만들었다고요. 네. 근데 이걸 이해 못한 국민의힘 셋이서 모여갖고 이걸 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메가시티를 하자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네. 작년에 안 되는 걸 자기들 깨워놓고 될 뻔했던 일을. 네. 그래서 부산을 먼저 이런 식으로 살리고 그다음에 이 대전 지역으로 하면 대전, 세종, 충주 이렇게 해서 묶어서 예를 들면 똑같은 형태의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걸 해서 우리가 자원이 한정적이잖아요. 45개의 메가시티를 한다 그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몰아서 하는 거예요. 일단 부산에 50조 몰아서 부산부터 만들어 보고 이게 되면 대전 몰아서 대전이랑 세종이랑 또 돈을 몰아서 만들어 보고 네. 이게 자리를 잡고 나면 그다음에 서울을 어떻게 키울지를 논의를 해야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주장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서울이 크기도 60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서 2,000평방킬로미터인 도쿄도나 또 12,000평방킬로미터인 뭐 상해나 북경에 비해서 작으니까 더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북경하고 상해는 너무 멀어서 중국은 메가시티를 만들어도 주변에 있는 게 빨려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일본은 번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옆 동네를 건너 다니지 않습니다. 서로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서로 벽을 치고 구현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서울을 만들면요. 부산 뭐 호남 할 것 없이 KTX 타고 다 서울로 빨려 들거든요. 네. 이런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서울에다가 김포부터 시작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하는 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정책을 생각하는 저 단위의 머릿속에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짓는 게 문제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일단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뭐 서울 메가시티를 하는 거는 일단 지역 균형 발전, 지역에서의 메가시티가 다 뭔가 적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서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순서가 좀 거꾸로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소한 부산이라도 하나 집중해서 해보고 네. 그러고 나서 얘기합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실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은 당협위원장 30명 모아가지고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지금 입장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가서 아니 오 시장 그러면 어떡해? 내가 지금 발표했는데 당신 반대한다 그러면 이거 내가 무슨 망신이냐? 네. 내년 총선 때까지 좀 입장을 유보해라. 그럴 건데 네.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출마자들은 아니 그럼 서울 우리 지역은 어떡할 거야? 네.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게 생겼다니까요. 서울부터 잘 챙겨라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포함되고자 하는 시도에 있는 의원들은 찬성, 주민들이 찬성하면 찬성해야 되는데 네. 서울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네. 서로 양쪽에 다 분란과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좀 합리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정치다. 난 근데 오세훈 시장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은 당연히 그쪽 들어오면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해야 될 거고 네. 뭐 서울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반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니 어딘가에서는 서울의 규모가 커질수록 김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까지 고려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서울이 커지면 그만큼 서울시장의 권한이 커져서 뭐 대선 주자라든지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권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가지고. 그런데 네. 일단은 도봉구에 있는 김재석 위원장이나 중량을의 이승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봉구부터 좀 제대로 좀 챙겨라. 서울시가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김포 같은 경우도 재정 자립도가 50이 안 될 거예요. 네, 4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나잖아. 네. 그럼 도봉구는 더 지원을 못 받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오세훈 시장은.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난 정부 여당이 정말 이렇게까지 한심할 줄은 몰랐는데 또 왜요? 또 뭐가요? 김기현 준비를 왜 대표가 김포랑 서울 합치는 문제를 할 거면 오세훈 시장이랑 당정 협의도 한번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것도 안 하고 어디서 아이디 또 올랐다고 지르는 꼴이 꼭 대통령을 닮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달. 그러면 두 달? 오세훈 시장을 상의를 해서 이러나 저러나 모르겠는데 내년 4월까지 닥치고 있어라고 합의를 하고 입에다가 순금은 물리든 뭘 물리든 하고 왔었어야죠. 순금. 그게 네. 그리고 그건 실수야. 맞아. 네. 실수가 아니라 그냥 떠오른 대로 막 지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야 5선
방법 없어? 그럼 야 서울로 합치는 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일을 진행하니까 문제를 그런 서울시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지. 네. 제발 좀 6개월만 조용히 해줄 수 있겠니? 우리 선거 끝날 때까지라고 하는데 오세훈은 받을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는 오세훈 시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겨본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여권의 전체 후보군 중에서 네. 서울시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수도권에서 이겨야 어쨌거나 대선을 이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정신 얘기들 막 하잖아요. 이제 대통령한테 반대하면서 막. 네네. 그런 상황인데 김기현이 김포 총선 도와달라고 서울시에다가 가서 구정물을 꼈는 걸 오세훈 시장이 맞겠습니까? 구정물이다? 당연히 안 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게 논쟁이 생기잖아요. 논쟁이. 그래서 네. 서울 시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날 싫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 오세훈 시장이 받아들이겠냐고. 당 총선 내가 알 바 아니고 네. 내가 26년까지 잘 임기를 마치고 나서 대권 도전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일단 서울 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우선적인 거죠. 그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나누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랑은 굉장히 다른 패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이슈가 생겼던 것이 경기 남북의 분도였는데 네. 한강을 중심으로 갈 거냐 미도를 중심으로 가를 거냐 해서 김포가 걸려 있어서 김동연 지사가 김포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한 발 빼줬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을 봐서 지난주에 국무총리한테 보고까지 했습니다. 분도 투표한다고 보고했고 그렇게 되면 대략 400만 정도가 북, 그다음에 1100만 정도가 남쪽으로 가게 되고 앞으로 5년에 10년 정도 남도에서 북도로 경제적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분도하는 계획을 거의 다 세워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 계획이 지금 이 계획을 세운 와중에 김포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이 분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대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 김포가 이제 망쳤다고 생각할 테니까 네. 화가 났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동영상을 틀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공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 수도권을 다 서울을 편입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한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공 배후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 공덕부차에서 다룰 문제였죠. 근데 그걸